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53번째 트랙. 버켓씨와 그의 뚱뚱한 검지손가락은 현존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많은 것을 상의합니다. 버켓씨가 이처럼 절실한 관심사를 고려할 때 뚱뚱한 검지손가락은 마치 익숙한 악마처럼 위험있게 솟아오릅니다. 그가 그것을 귀에 대면 그것은 정보를 속삭이고 입술에 대면 그것은 그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코에 문지르면 그의 냄새를 더 선명하게 하고 죄인 앞에서 흔들면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탐정 사원의 점술가들은 버켓 씨와 그 손가락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 머지않아 끔찍한 복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늘 예언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에는 다소 신중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자비로운 철학자 버켓 씨는 수많은 집을 돌아다니고 끝없이 펼쳐진 거리를 거닐며 겉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죄악해 보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종족에게 가장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과 술을 마신다. 돈을 아낌없이 쓰고 매너는 상냥하며 대화는 순진하지만 그의 고요한 삶의 흐름 속에는 검지손가락의 저류가 흐른다. 시간과 장소는 버켓 씨를 옭아맬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인간처럼 그는 오늘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가버립니다. 하지만 인간과는 달리 그는 다음 날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는 마을에 있는 레스터 데들록 경의 집분 앞에 놓인 철제 소화기를 무심코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체스니 월드를 따라 걸을 것입니다. 그곳은 예전에 그 노인의 영혼을 백기니로 달래며 거닐던 곳입니다. 버켓 씨는 서랍, 책상, 주머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살펴봅니다. 몇 시간 후 그와 로마인은 단둘이 검지를 맞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집안일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버켓 씨는 현재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버켓 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타고난 탐정 기질을 가진 그녀는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더욱 발전했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영리한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중한 위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버켓 부인은 하숙인 다행히도 그녀가 관심을 갖는 친절한 여성입니다에게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례식 날 링컨스 인 필즈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레스터 데드록 경이 직접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인간 추종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즉, 두들 경, 윌리엄 버피, 그리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 약해진 사촌이었는데 위로할 수 없는 마차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귀족 계급은 그 지역에서 본 적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은 4바퀴 마차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차 패널에 있는 문장의 조합은 해럴드 칼리지가 일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푸들 공작은 은색 수레바퀴 상자, 특허받은 찻죽, 모든 최신 개량품, 그리고 6피트 높이의 3마리의 애도하는 벌레와 함께 먼지와 재의 화려한 더미를 보냈습니다. 런던의 모든 주 마부들은 애도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리고 녹슨 옷을 입은 그 죽은 노인이 말고기를 맛보았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오늘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장리사들과 마차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수많은 다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버켓 씨는 슬픔에 잠긴 슬픔에 잠긴 마차들 중 하나에 몸을 숨기고 격자 블라인드 너머로 여유롭게 군중을 바라본다. 그는 군중을 예리하게 살핀다.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그는 마차의 이쪽에서 저쪽에서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따라 이리저리 살피지만 그 무엇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있군요. 제 파트너님. 그렇죠.
버켓 씨는 고인의 집 계단에 그의 호의로 서 있는 버켓 부인을 칭송하며 혼잣말을 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잘 보고 계시네요. 버켓 부인. 행렬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집결의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맨 앞에 화려한 마차에 탄 버켓 씨는 찰진 두 검지로 격자를 머리카락만큼 벌린 채 바라보고 있다. 남편으로서 그의 애착이 얼마나 큰지, 그가 여전히 비부인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은 잘 보여준다. 여기 있었구나. 내 파트너.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 하숙님도 같이 왔군. 버켓 부인. 잘 지내시나 보네. 건강하시길 바라네. 여보. 버켓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탈당한 고귀한 비밀의 보관소가 무너질 때까지 그 모든 비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아직 간직하고 있을까? 그 갑작스러운 여정의 그 비밀들이 그와 함께 날아갔을까? 그리고 행렬이 움직이고 버켓 씨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오직 그 순간까지 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을까? 어두운 마차에 갇힌 털킹원 씨와 그의 마차에 갇힌 버켓 씨 사이에는 충분한 대조가 있다. 한쪽을 길바닥의 돌 위로 무겁게 흔들리는 잠에 빠뜨린 작은 상처 너머로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의 궤적과, 다른 한쪽을 머리카락 한 올까지 드러내는 경계 상태로 유지하는 좁은 핏자국 사이에는, 하지만 둘 다 똑같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버켓 씨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렬을 지켜보다가 자신에게 맞는 기회가 오자 마차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그는 레스터 데들록 경의 집으로 향하는데, 이곳은 현재 그에게 일종의 집과도 같다. 그는 언제든 원하는 대로 드나들며 항상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모든 시설을 훤히 알고 있다. 그리고 신비롭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걷는다. 버켓 씨에게는 노크나 벨을 울리지 마세요. 그는 열쇠를 받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가자 머큐리는 버켓 씨. 여기 또 편지가 왔어요. 우편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며 편지를 건네줍니다. 또 하나죠. 버킷 씨가 말했다. 머큐리가 버켓 씨의 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느낀다면 그 조심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다. 버켓 씨는 마치 그의 얼굴이 몇 마일이나 펼쳐져 있는 풍경인 듯, 머큐리가 여유롭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듯 그를 쳐다본다. 혹시 상자를 들고 다니시나요? 버켓 씨가 물었다. 불행히도 수성은 코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버켓 씨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든 특별히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버켓 씨는 아래층에서 누군가에게 빌린 통을 여유롭게 꺼내 코 한쪽으로,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맛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라고 판단하고 편지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버켓 씨는 매일 수십 통의 편지를 받는 사람처럼 큰 서재 안에 있는 작은 서재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지만 그의 삶에서 많은 서신이 부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필경사는 아니고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지팡이처럼 펜을 다루며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은 섬세한 일을 하는데 너무 소박하고 직접적인 방식이라며 만류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종종 증거로 제시되는 유해한 편지를 보고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발신자든 수신자든 편지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약 6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켓 씨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다. 같은 필체로 쓰여졌고 같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두 단어? 그는 문의 열쇠를 돌리고 검은색 지갑 많은 사람에게 운명의 책을 풀고 그 옆에 다른 편지를 놓고 각 편지에 굵게 쓰여진 레이디 데드록을 읽습니다. 네, 네. 버켓 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 익명의 정보가 없었다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운명의 책에 편지를 넣고 다시 허리띠를 두른 그는 간신히 문을 열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섰습니다. 저녁 식사는 체리주 디켄터와 함께 멋진 쟁반에 담겨 나왔습니다. 버켓 씨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친목 모임에서 당신이 내놓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의 진하고 오래된 갈색 이스트 인더 체리주 한 입이 더 좋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을 톡톡 두드리며 잔을 채우고 비우고 다과를 마시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버켓 씨는 그 방과 다음 방을 연결하는 문을 살며시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서재는 텅 비어 있고 난로불은 은은하게 타들어가고 있다. 방안을 훑어본 버켓 씨의 시선은 편지가 도착하면 보톡 놓는 탁자에 머문다. 레스터 경에게 보내는 편지가 여러 통 꽂혀 있다. 버켓 씨는 가까이 다가가 편지함을 살핀다. 아니요. 그가 말한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에 적힌 대로는 저뿐이에요. 내일 레스터 데들록 경 준남작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식욕을 돋우며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가볍게 낮잠을 자고 나서 응접실로 불려갔다. 레스터 경은 지난 며칠 저녁 그를 그곳에 불러서 보고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쇠약해진 사촌 장례식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과 볼룸니아가 참석했다. 버켓 씨는 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세 가지 절을 합니다. 레스터 경에게 경의를 표하는 절, 볼룸니아에게 의례적인 절, 그리고 병약한 사촌에게 경의를 표하는 절. 사촌에게는 당신은 이 마을의 거물이시군요. 저를 아시고 저도 당신을 압니다. 라고 가볍게 인사합니다. 버켓 씨는 자신의 재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작은 예의범절로 나눠준 후 손을 비볐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으십니까, 경관님? 레스터 경이 물었다. 저와 타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은 안 됩니다. 레스터 데들록 경, 준남장님. 제 시간은 전적으로 법의 분노한 위험을 옹호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레스터 경이 계속해서 말했다. 버켓 씨는 기침을 하며 볼룸리아를 흘끗 쳐다본다. 볼룸리아는 립스틱을 바르고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마치 공손하게 정말 멋진 녀석이야. 자네가 살아온 동안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을 수백 명이나 봤지. 라고 말할 것처럼 아름다운 볼룸리아는 자신의 매력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듯 콕드의 노트를 쓰던 중 잠시 멈춰서서 진주 목걸이를 생각에 잠긴 듯 조정한다. 버켓 씨는 그 장식의 가치를 마음속으로 재고 볼룸니아가 시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가 레스터 경이 계속해서 말했다. 경관님, 이 끔찍한 사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리지 않았다면 특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어떤 비용도 감수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혐의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버켓 씨는 이러한 관대한 태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레스터 경에게 절을 했습니다. 레스터 경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덧붙였다. 제 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지난번 악마의 사건 이후로 평정심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정심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충실하고 열렬하며 헌신적인 추종자의 유해를 무덤에 묻어버리는 시련을 겪은 후로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스터 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의 흰 머리카락은 흩날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그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언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범죄가 발각되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 처벌받을 때까지는 제 이름에 오점이 찍힌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저에게 바친 신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저에게 바친 신사. 늘 제 식탁에 앉아 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던 신사가 제 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더니 제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제 집에서 미행당하고 제 집에서 감시당하고 심지어 제 집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먼저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단언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은둔적인 태도에서 드러났을 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재산과 영향력, 그리고 제 지위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밝혀낼 수 없다면 저는 그 신사에 대한 존경심과 항상 저에게 충실했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한 감정과 진지함을 담아 이렇게 항의하는 동안 버켓 씨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에는 대담한 생각이 아니었다면 동정심이 조금은 묻어났을 것이다. 레스터 경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오늘의 의식은 내 죽은 친구가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강세를 두었다. 죽음은 모든 차별을 엎리기 때문이다. 이 땅의 꽃으로 여겨졌던 존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이 끔찍하고 대담한 범죄로 인해 내가 받은 충격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나는 말한다. 만약 대형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버켓 씨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볼루미아는 고인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가씨께선 분명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버켓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틀림없죠. 그는 박탈당하도록 계산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볼럼리아는 버켓 씨에게 그녀의 예민한 마음은 살아있는 한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의 신경은 영원히 불안하며 다시는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다고 답한다. 한편 그녀는 바스의 용맹한 노장에게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묘사하는 모자를 접어 올린다. 그건 섬세한 여성에게는 충격이죠. 버켓 씨가 동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곧 사라질 거예요. 볼루미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저 끔찍한 병사를 유죄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뭐든 간에 공범이 있었는지 아니면 법에서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그처럼 순진한 목적을 위해 알고 싶어 한다. 아시겠죠? 아가씨. 버켓 씨가 대답하며 손가락질하며 설득하려 했다. 그의 타고난 용맹함은 거의 여보라고 말할 뻔했다. 지금 당장 그 질문들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 전념해 왔습니다. 레스터 데들록경, 남장님, 버켓 씨는 자신의 중요성에 걸맞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실이 한두 잔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가씨, 질문에는 답할 수 있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레스터 데들록경, 남장님은 곧 지금까지 추적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버켓 씨는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쇠약해진 사초는 플레어 에프에리아가 처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년에 1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당장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플레어가 없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을 아시잖아요. 선생님, 버켓 씨가 칭찬하듯 눈을 반짝이며 손가락을 휘두르며 말했다. 제가 이 여자에게 한 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 제가 일하러 갔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여자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가씨.
버켓 씨는 여보라는 말에서 간신히 벗어나며 얼굴을 붉혔다. 레스터 경은 볼루니아 장교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켓 씨는 중얼거렸다. 레스터 데들록 경, 남장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볼룸니아. 사실 레스터 경이 말을 이었다. 경찰관에게 자네가 한 질문을 그대로 묻는 것은 본받을 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네. 경찰관은 자기 책임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하고 자기 책임에 따라 행동하는 자일 뿐이네. 그리고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네. 볼룸니아가 형량을 채우기도 전에 끼어들려고 했기에 레스터 경은 다소 엄하게 말했다. 혹은 그들의 분노한 폐하를 변호하는 자들 말이야. 볼룸니아는 겸손하게 그녀가 일반적으로 같은 성별의 젊은이가 그렇듯이 호기심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애석해하는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와 관심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좋아요. 볼룸니아, 레스터 경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신중할 수는 없겠군요. 버켓 씨는 잠시 멈춰서 다시 말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레스터 데들록 경, 준남장님, 당신의 허락을 받아 이 부인께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꽤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몇 시간 안에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레스터 경이 말했다. 정말 존경합니다. 레스터 데드록 경, 준남장님, 버켓 씨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 사건이 제게는 명예를 주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아름다운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가씨, 버켓 씨는 레스터 경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은 항상 다소 불쾌함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가족 내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정말 다행입니다. 아가씨께서 생각하시는 현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볼루미아는 순진한 비명을 지르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심지어 상류층 집안에서도, 명문가에서도, 대가족에서도 버켓 씨가 다시 레스터 경을 심각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에 명문가에서 일할 영광을 누린 적이 있는데 자네는 전혀 모르시겠지. 자네조차도 모르시겠지. 쇠약해진 사촌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놀이가 벌어지는지. 사촌은 지루함에 엎드려서 소파 베개를 머리에 덮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 대신 바일리라고 말했다. 레스터 경은 장교를 해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위엄 있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이는 더 이상 논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이 저속한 습관에 빠지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장교님, 원하시면 언제든 제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거만하게 덧붙였다. 버켓 씨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내일 아침, 지금이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혹시 예상대로라면 지금쯤이면 괜찮을지. 레스터 경은 내겐 모든 시간이 똑같아. 라고 대답합니다. 버켓 씨는 3번 절을 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그때 잊고 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말했다. 계단에 보상금 청구서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거기에 설치하라고 명령했어요. 레스터 경이 대답했다. 레스터 데들록 경, 남장님, 제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이 자유로 간주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집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려고 했습니다. 온 집안에 너무 눈에 띄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행에게 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의지, 그리고 탈출의 무모함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경관님,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의가 있으시면 버켓 씨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계산서가 이미 올라왔으니 내려놓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세 번 절을 반복한 후 그는 문을 닫고 볼룸니아의 작은 비명을 막았다. 그 비명은 그녀가 그 매력적이고 끔찍한 사람이 완벽한 청의회 의원이라고 말하기 위한 서두였다. 버켓 씨는 사회생활을 좋아하고 모든 학년에 적응력이 뛰어나서 지금 초겨울 밤 밝고 따뜻한 복도 난로 앞에 서서 수성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키가 6피트 2인치나 되잖아요. 버켓 씨가 말했다. 3이라고 머큐리가 말한다. 그렇게 많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신은 비율이 좋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리가 약한 편은 아니에요. 모델로 활약해 본 적이 있나요? 버켓 씨는 예술가의 표정을 눈과 머리의 움직임에 담아 물었다. 수성은 모델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래야죠. 버켓 씨가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왕립 아카데미 조각가로 임명될 제 친구가 대리석 조각에 쓸 당신의 체형을 멋지게 그려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가씨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녁 먹으러 나가요. 그녀는 매일 꽤 잘 나가죠. 예, 놀라실 필요 없어요. 버켓 씨가 말했다. 그녀처럼 훌륭하고 잘생기고 와하고 우아한 여성분은 마치 저녁 식탁에 놓인 신선한 레몬처럼 어디를 가든 장식이 되는 존재죠.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사셨나요? 부정적으로 대답하세요. 제 아버지는 처음엔 시동이었고, 그 다음엔 하인, 그 다음엔 집사, 그 다음엔 집사, 그리고 여관 주인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셨고, 비통하게 돌아가셨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봉사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명예로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제게는 봉사하는 형이 있고 처남도 있습니다. 부인은 성격이 좋으신 분이시죠. 머큐리는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이죠. 라고 대답한다. 아, 버켓 씨가 말했다. 좀 버릇없어 보이나요? 좀 변덕스럽나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겼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밝은 복숭아꽃 무늬가 들어간 작은 옷주머니에 손을 넣은 머큐리는 마치 용감한 사내처럼 대칭적인 실크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바퀴가 굴러가고 격렬한 종소리가 울린다. 천사 이야기군. 버켓 씨가 말한다. 저기 그녀가 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가 복도를 지나간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가벼운 상복 차림에 아름다운 두 개의 팔찌를 끼고 있다. 팔찌의 아름다움이든 아니면 그녀의 팔의 아름다움이든 버켓 씨에게는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는 팔찌를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마도 하프 펜스였을 것이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다른 머큐리에게도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진다. 버킷 씨, 부인. 버켓 씨는 다리를 뻗어 앞으로 나와 익숙한 악마를 입가에 댄다. 레스터 경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부인. 저는 그를 봤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니? 지금뿐만은 아닙니다. 부인. 새로운 발견이 있었나요? 몇몇은 그렇습니다. 부인.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다. 그녀는 거의 멈추지 않고 혼자 위층으로 쏜살같이 올라간다. 버켓 씨는 계단 쪽으로 가면서 노인이 무덤으로 내려왔던 계단을 그녀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벽에는 그림자 같은 무기를 든 살인적인 조각상들이 반복되어 있고 인쇄된 지폐도 지나간다. 그녀는 그 지폐를 시야에서 사라지며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버켓 씨가 수성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근데 건강해 보이지는 않네요.
머큐리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두통이 심하다고 한다. 정말요? 아쉽네요. 버켓 씨가 추천할 만한 건 걷는 거예요. 글쎄요. 그녀가 걸어보려고 하자 머큐리가 다시 합류해요. 심할 때는 2시간씩 걷기도 하고요. 밤에도요. 정말 키가 190cm나 되시는 겁니까? 버켓 씨가 물었다. 잠시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가 너무 잘생겨선 애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훌륭한 남자로 여겨지지만 너무 엉성하게 생겼어. 밤에도 다니지? 달빛 아래서만은 말이야. 아, 맞아. 달빛 아래서라면 물론이지. 아, 물론이지. 양쪽 다 대화도 잘 통하고 수능도 잘했지. 직접 걷는 습관이 없으신가요? 버켓 씨가 말했다. 걸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수성은 마차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차 운동을 더 좋아해요. 물론이죠. 버켓 씨가 말했다. 그게 중요하죠. 이제 생각해보니 버켓 씨는 손을 녹이며 불길을 기분 좋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길 건너 정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를 거기에 두고 왔지. 분명 그랬을 거야. 내가 하는 걸 봤어.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머큐리가 말했다. 좀 서둘렀습니다. 버켓 씨가 대답했다. 첼시에 사시는 이모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예쁜 하우스 바로 옆집이거든요. 90살이신 할머니는 독신이시는데 작은 땅을 하나 얻으셨어요. 네, 마침 그때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몇 시쯤일까? 10시는 아니었어. 9시 반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속지 않는다면 제 부인은 짙은 술이 달린 헐렁한 검은 망토를 두르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물론이죠. 물론 그녀는 그랬다. 버켓 씨는 위층에서 해야 할 작은 일로 돌아가야 하지만 머큐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악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왕립 아카데미 조각가에게 주어 양쪽 모두에게 이롭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54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